예, 제가 머리를 좀 했어요. 오늘 기분 좀 내려고. 예, 그런데 오늘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몰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침 이게 궁금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 있는 그 강북에서 일어난 그 모텔 약물 그 있잖아요.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인데, 요게 이제 관심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범죄사건 소개 시간에 해볼까 좀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카페에. 그래서, 제 머리가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컨텐츠는 좀 안 어울리는 머리인데, 그래도 이게 글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미리 예습한다 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얼굴이 모자이크 돼 있지만, 인스타가 까졌죠? 예, 얼굴도 봤는데, 기집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한 20살, 21살밖에 안 처먹었어. 미친년이. 아니, 씨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범행의 이유가 안 나왔죠. 예, 참 신기합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그녀는 왜 죽음의 음료를 건넸나? 이 이야기는 그날의 수상한 외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평범했던 하루는 그 손님을 만난 뒤 달라졌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인데요. 콜이 떠서 세 번째 태운 손님이었거든요. 완전히 다 번화가예요. 모텔도 많고. 이 사람이 그 여자를 태웠나봐.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 한 여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택시에 올라탑니다. 얘인가봐 얘. 타자마자 아유 좀 빨리 좀 가주세요. 목소리 톤이 약간 좀 쫓긴다고 해야 되나요? 출발했어.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는 손님이 다음 달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낮부터 전화가 불티나게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운행했던 차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건 알려지는 거지.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밝혀진 20대 여성 김씨. 예, 유년이요. 22살이래. 00년 05년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끔찍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건 그가 퇴실한 모텔에서부터였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퇴실하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오셨으니까 17시 반 정도에 전화를 드렸는데 무응답이니까 저희 직원이 올라가 본 거죠. 남자가 100% 사망한 상태였어요. 다 하얘지고 사후 경직된 상태였으니까요. 아, 이거 왜 연쇄 사망 사건이라고 하냐고? 연쇄 살인이 아니고 연쇄 살인이라는 단어를 못 쓴대, 방송국에서. 이게 애초에 99년도에 판례도 있어요. 그냥 방송사가 안 쓰는 거야, 일부러. 귀찮으니까. 소송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송가에서 연쇄살인이라는 그 단어를 자제하는 분위기더라고. 자, 이어서 봅시다. 2월 10일 오후 5시 40분. 지난 10일 오후 해당 모텔 객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남녀. 2시간 동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10시 10분에 배달이 왔고 10분 있다가 그 여자가 치킨 가지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요. 전날 사망한 남성 곁엔 다름 아닌 김씨가 있었습니다. 아, 요렇게 여자애가 이게 보니까 인스타로 주로 이제 DM 먼저 보내갖고 꼬시거든요. DM이 오는 걸 받는 게 아니야. 지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남자를 고르는 그 기준도 있을 것 같아. 지가 먼저 불러서 꼬셔내는데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나잇이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그 원나잇이라기에는 옷을 그렇게 뭐 노출도 없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어요. 그죠? 겨울이라 그런가? 데이팅 앱이래? 그러면 좀 더 목적성은 짙은데 생각보다.
애가 뭐 이렇게 막 노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 그날 저녁 모텔에 들어갑니다. 낮에 데이트를 좀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치킨을 꼭 사더라고. 그리고 2시간 뒤 혼자 나와 여기. 배달된 치킨을 들고 퇴실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도 별다른 외상도 없어요. 맥주캔만 현장에 좀 있어. 자, 근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지난달 28일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도 유사 사건이 있었어요. 가깝죠? 가까워. 그러니까 이 새끼 활동 영역이야, 여기가. 자, 전화를 하네. 19. 한남이 죽었는데 무슨 살인인가요? 실수이고 누가 그걸 마시랬나요? 모태하고 마신 한남 잘못이다. 쥐약 처먹은 소리는 방구석에서 그냥 포카칩이나 처먹으면서 벽에다 대고 떠드시고요. 좀 이 내용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숙객이 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죽었는데 숨을 쉬고 있는지 가까이 와서 흔들어 봤는데 몸이 굳었다. 마찬가지로 방 안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20대 남성. 놀랍게도 전날 밤 모텔에 입실한 그의 곁에는 김씨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 인터뷰. 앰뷸런스 몇 대 와갖고 경찰차 한 5-6대 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수사대가 오고 그랬어요. 아니 골목 전체가 시끄러웠죠.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다 이거야. 부검했어요. 자, 시신에는 수면제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플러스 알파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집애가 약을 섞었어. 아니 씨발 05년생 기집애가 이런 걸 어떻게 아냔 말이야 이 새끼 대체. 얘가 좀 말을 안 해갖고 범행 동기, 그 범행을 통해 뭘 잊었는지 목적, 의도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 새끼가 지금. 약물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고요. 얘 인스타 사진인데 아직 살아있을 거야 인스타가. 혹시 몰라서 PDF 따놓긴 했습니다. 일단은 두 남성의 죽음 곁에는 김씨, 요 여자가 있어요.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서울 강북경찰서. 피의자는 남자들을 만나 편하게 술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자신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드링크에 섞어 잠을 재워 다툼을 피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축소했네. 엄청 축소했다, 야. 죽을지도 몰랐을 뿐더러 살해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계속 밝혀지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걸 들어준다기보다 일단은 얘가 이렇게 말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숙취 해소제에 섞어 건넸다는 김씨. 근데 어떻게 죽냐고. 응? 뭐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수면제를. 뭐 알약일 텐데 그걸 뭐 빠았나? 그러면 그 남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진술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송치되는데 약물 미리 준비했습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말 안 해. 야, 근데 키가 좀 크냐? 좀 큰 것 같긴 하네요, 키가. 여기 남자분이 그래도 170, 그래도 중후반 이상은 최소한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이게 원근감이 있잖아. 얘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맞춰 쓴다면은, 얘도 170 가까이 되는 키 아닐까요? 꽤 커, 얘가. 요새 애들이라 그런 거야. 자기는 한결같아. 남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이야.
죽을 줄은 몰랐대. 지난 9일 김 씨는 피해 남성에게 오빠 치킨 시켰는데 왜 계속 잠만 자냐? 내 먼저 갈게. 알리바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치킨 맛집 치킨이라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보낸 거야. 1시 반. 음식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집에 챙겨가라고 해서 가져간다. 남자가 보낸 것처럼, 그죠? 말을 지금 만든 거죠. 사람 죽었는데. 치킨 13만원 결제도 자기 카드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 이거 봐. 이 닭을 씨발 몇 마리를 처먹는 거야. 입에서 병아리 나와 이년아. 현금 따발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자기는 마치 남자가 리드해주는 것처럼 오늘 하루 보낸 걸로, 그지? 이렇게 만든 거야. 살인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 사건은 뜻밖의 인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카페 관계자인데요. 손님 중에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서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음료를 마시고 누가 쓰러졌나? 우리 좆되는 거 아니야? 알레르기인가? 막 다들 긴장했어요. 자, 무슨 일이냐면은 지난해 12월 계엄 11일 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를 찾았다는 김 씨와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약 한 달간 교제를 하였고 피의자가 하루 종일 운전해서 고생했다며 드링크를 주고 약 20분 후에 카페에서 이 남자가 쓰러집니다. 김 씨가 준 피로회복제, 바카스겠죠?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사람 죽이기 전이야, 전. 앞에 두 사건이 있어요, 미수가. 그게 아마 약의 용량을 좀 확인해보는 실험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면은 다들 음독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지가 키우던 개한테 주사를 놔본다든가, 먹여본다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테스트 과정이 있어. 근데 어떻게 카페, 야외에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냐? 신기하네. 이 사건과 이후에 벌어진 범행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두세 번째 피해자한테는 첫 번째 피해자한테 주는 약의 배 이상으로 드링크를 줬다고 진술합니다. 첫 번째 범행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텐데 인연이 이후 범행에서 약물의 용량을 2배로 늘린 이유는 뭐냐? 자, 이게 이제 체포 당시의 영상이에요. 반바지 입고 있었네요. 추운데. 집에 있다가 나왔나? 요렇게.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거 어디 사는 걸까? 여러 개의 숙취 해소제랑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왔어. 야, 애초에 아예 집에 키트가 있는 거야, 인연이. 집에 키트가 있는 거여서, 무슨 어플로 만나. 오늘 내가 약속 잡았어. 저기 수유리 5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했어. 만났어. 나갈 때 이제 차려입고, 여기 바카스에다가 한 숟가락 타갖고 나가는 거야. 인연이 키트가 있다니까, 이게. 미리 범행을 준비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봐봐, 이 가슴골 이렇게 있잖아. 보기는 좋아요. 근데 딱 이 인스타 들어가잖아? 다 자기 사진밖에 없어. 누가 찍어준 사진도 없어. 그냥 지 혼자 다 이렇게 자빠져갖고 이렇게 찍은 거야, 혼자. 자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주변에 인간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여자 알죠? 그 아래 나왔었는데
검은 미니 스커트를 입은 그녀인가? 그 어떤 여자가 남자랑 뭐 무인 모텔 들어갔다가 혼자 나와서 뭐 무슨 구르마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캐리어인가? 뭐 그런 거 계속 했던 그 여자 알죠? 걔도 인스타에 지 사진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뭐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부캐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푸사가 없더라고. 푸사가. 그래서 본캐가 따로 있고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본캐가 따로 있고 여기는 남자를 낚시하기 위한 남미새 컨셉의 계정. 전형적인 남미새 느낌이 많아. 인스타를 보면은. 당연히 남자를 꼬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랑 찍은 걸 올릴 수 없는 거지. 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 이게 중요하죠. 제작진은 김 씨를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팀입니다. 예, 여보세요? 2년 전에 연락을 하게 돼가지고요. 마지막 연락이 구속되기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김 씨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대. 김 씨가 간간히 서울 놀러와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저번 주에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사망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야, 너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에 나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궁금한 이야기와 연이 이게 무슨 얘기야?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두 번째 남성이 숨진 날은 김 씨가 이미 첫 번째 사망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예. 의심을 받는 와중 또 다른 범행을 벌였다는 사실에 충격은 더 컸는데요. 그녀는 왜 약물을 섞은 음료를 남성들에게 잇따라 건넸던 걸까요? 그러니까 또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걸 말을 통해 지가 얻는 게 뭐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한 남성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아, 뭐 나한테 할 말이 뭐야? 그냥 드립이야? 넘어가.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 발생. 12월 28일 두 번째 범행 및 피해자 사망. 2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 세 번째 범행 및 피해자 사망. 2월 10일 긴급 체포. 이제 뭐 다 공개됐는데 아마 여기 궁금한 이야기에도 안 나왔을 것 같아, 이 내용이. 요게 이제 카페고요. 예. 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이거든요. 요 사이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얘도 이제 미수예요. 그래서 미수, 사망 순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미수 사건이 아마 약물의 그 양을 좀 재는 그런 연습 과정이었던 것 같아. 자, 최근까지 2년 연락을 이어왔다는 그 남자. 첫 만남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SNS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 눌렀는데 팔로우가 먼저 왔어요. 이게 인스타잖아, 이게. 2년 전 SNS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요즘 폰 케이스 쓰네요. 최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 야, 미정아, 야, 너 몸매 좋다. 이래가지고 오빠 만날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부로 갑니다. 2월 6일인가? 나 서울 이번에 여행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씨가 안내해주겠다 해갖고 만나려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인스타 맞아요?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요즘에 맞는 것 같다. 자, 여자애가 이거죠. 여자애가 서울 어디야? 아, 남자죠. 서울 어디요? 숙소를 어디로 잡지? 서울 어디야? 여기 수율이야. 그쪽으로 잡아야 되나? 그칭. 알았어. 자신이 사는 강북구 일대에 숙소를 잡겠다는 김씨. 하지만 여행은 무산됐어요.
남자애가 먼저 좀 그랬네. 서울 여행 가야 되죠. 근데 이게 남자애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아니 씨발 젊은 남녀가 뭐 이렇게도 만나는 거지. 응? 안 그래요? 남자 탓을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도 연애하고 저렇게도 연애하는 거지. 어? 뭐 리니지에서도 만나고 포트리에스에서도 만나고 와우 하다가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야. 아이온하고 만나고 R2비트 하다 만나고 다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뭐 꼭 결정사만 가야 되냐고. 가면 F 등급 나오는데. 이런 걸 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스토리의 답장. 오빠, 또 술이양? 나 꽐라드도 잘 보호해줘. 이렇게 해서 여자애가 약간 뭐랄까? 나 마인드 오픈된 여자다. 요거 은근히 내비치죠. 자, 근데 사흘 뒤에 뉴스에서 그녀를 마주합니다. 돌이켜보니 우석 씨는 이전부터 김 씨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대요. 주변 지인들한테 팔로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 도대체 누군데 내 친구랑도 돼 있고 너랑도 팔로우 돼 있냐? 수상하다고 느낀 게 평소에도 게시물을 엄청 많이 올려요, 하루에. 야, 이 좀 정신적인 문제 있나 보다. 진술하는 과정부터가 거짓말을 지어낸다기에 너무 허술했어요. 병신인가 싶게. 이게 정신문제 있네. 이 정신문제 있는 애들이 SNS 중독이 또 많아요. 진짜 뭐 트위터 같은 것도 하루에 막 3, 40개씩 올려. 도라이야 뭐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뭐 뉴스 같은 계정도 아닌데. 얼마나 올려요?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봐, 이게 스타일이 좀 남미세 스타일입니다. SNS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맥을 넓혀왔다는 김씨.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맺은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가 먼저 거는 거야. 솔직히 이런 얼굴이면은 남자들이 먼저 해. 남자들이. 근데 지가 먼저 한단 말이야.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죠. 스토리 업로드 점선 수준으로 하면 이상 의심해야 됨. 내가 얘 거 봤거든요. 스토리를 다. 야, 씨발 점선이 이게 어우 야 뒤지게 많이 올려 얘. 주로 그런 거 올리더라고. 뭐 어디 무슨 쇼핑몰 사이트에서 뭐 이쁜 상품 그런 거 올리고 좀 남자에게 뭔가 좀 받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 느낌이. 아 인스타 비공개했어? 자, 김 씨의 아까 그 인터뷰한 뭐래? 이 얘죠, 김 씨가. 이 여자의 SNS 친구입니다. 그쪽에서 팔로우 왔어요. 팔로우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 신청 걸었다고. 어디 사냐, 무슨 일 하냐 그래요. 또 다른 사람 좀 외롭거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막 흑백 사진 찍고 막 그렇게. 그쪽에서 친구 신청을 먼저 걸었을 거예요. 음식 같은 걸 제가 만들어서 올리면 맛있겠다. 이런 댓글도 달고. 비공개 어떻게 했냐고? 체포될 때 핸드폰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뭐 유치장 넣거나 할 때 압수해. 압수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리 조치하는 거죠. 이거 지금 반응이 이러니까 직접 좀 인스타 내리시라고. 그럼 지가 내린다고 하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린 거 아니야. 이 사건이 지금 인스타 까진 지가 언젠데. 존나 느린 거야 대처가. 사망한 두 남성 역시 김 씨와 알게 된지 이게 치킨인가? 여기 자, 근데 그녀를 만난 남성들 모두 범행 대상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야? 왜 이렇게 다소곳해? 여자야? 남자네. 주말에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나긴 했거든요. 8,000원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없게. 계산해달라고 자기 돈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없게. 좀 약간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는 느낌이라가지고 바에서 또 주제에 또 꼴에 씨발 칵테일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없게. 그래갖고 이제
남자가 좀 이제 쎄한 거야. 이 미친년이다. 여자애가 돈을 8만 원 갖고 왔으면 모르는 거였어.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런 거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갖고 인연 뭐야? 이거 그지년이야? 뭐 씨발 빨대야 뭐야? 그래가지고 나온 김에 술이나 이렇게 한잔 하고 일어나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자는 왜 범행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요? 제가 술을 아예 안 먹어요. 근데 보니까 피해자들은 다 술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지 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술과 약물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가 있던 김 씨. 아, 술과 약물을. 수면제랑 약 먹는 게 안 좋다는 말은 나도 들어봤어요. 예. 근데 너무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네. 이 새끼 검색한 적도 있죠? 범행 전에. 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그는 범행 대상이 아니었던 걸까?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을 고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녀에게 SNS는 범행의 첫 단계로 보인다고 우리 오윤성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유, 머리가 더 하얘지셨네. 현실 세계와 SNS의 세계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랑 시간과 상황 속에 그 대상을 집어넣는 마치 거미가 먹이를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에 끌고 오듯 나름 시나리오대로 상대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유용한 도구구나. 금을 쳐놓은 거지 뭐. SNS가. 이분은 이게 안경이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보이나? 너무 내려가는데 안경이? 이분이잖아.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 씨는 왜 초면의 남자들에게 사전에 준비한 약물을 들고 접근했던 걸까요? 이게 왜 먹이냐고, 미친년이 진짜. 왜 먹이냐고. 응? 제작자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과거를 잘 안다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돈이나 안경, 화장품 같은 게 매일 뭐가 없어졌어요. 근데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계기가 무선 이어폰 사건이거든요. 에어팟. 난 버즈인데? 피해자가 중고거래 앱에서 본인 무선 이어폰을 팔았나봐요. 발견했나봐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직거래 현장에 나갔는데 그년이 나왔어요. 씨발년이. 당시 상습적인 절도로 문제를 일으켜 학교를 떠난 김 씨. 자, 근데 학교를 자퇴하고요. 거의 무슨 궁전여고 학생들은 다 팔로우 취소하고 차단한 걸로 기억해요.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도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후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흔적을 감췄는데요.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김 씨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 여기 그 여자애가 알바하던 곳인가 봐, 식당. 그냥 힘든 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못 견뎌 했어요. 개복치 멘탈이더라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김영숙이가 약간 과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직원들이 이간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재수없게.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일이 커졌으니까 지도 나가고. 얼마나 일을 했어요? 아니, 해봐야 2달 했나? 동료들을 이간질해가지고 마찰을 빚어왔다. 야, 이 새끼 이건 뭐냐 진짜. 매네라네, 매네라. 갈등이 깊어지자 일을 관뒀다. 관계를 냉혹하게 끝내버리는 김 씨의 습성은 범행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는 무리한 선물 구입을 요구해서 그 문제로 언쟁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야, 이년 봐라. 오빠, 나 백 사줘. 뭐 이지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는 당시에 의견 충돌 등이 있어갖고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달 전문 고기 맛집 있는데 방 잡고 먹자. 여기부터가 에라야. 그죠? 너무 설득력 없어요. 남자들은 또 이게 한 20대고 막 이러면 또 앞뒤 안 보이거든.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잖아. 배달 전문 고기 맛집이 어딨어. 맛집들은 다 그냥 오프라인이야. 가서 먹는 거야. 배달을 하는데 맛집이 어딨냐고. 응? 맛집에서 배달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러면 여자애들이 가서 먹고 싶어 해. 왜? 인스타 찍어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를 그렇게 하는 년이 스토리를 씨발 한 100개를 올리더라고. 그 묶음이, 한 묶음이. 그러면은 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모텔 가서 먹자잖아. 그 치킨인가? 그게? 두 번째 피해자에게 배달 전문 고기 맛집을 결제를 하게 했어. 치킨 주문하고 영화 보는데 잠이 들었네. 피해자에게도 아니 난 이게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 13만 원어치의 치킨이 뭐야? 어디 거야 이거? 그 뭐 프라다 그거야? 아니 이게 몇 마리야 그러면은 이 새끼. 야 이게 보니까 이 씨발 묵직했어 봉다리가. 아니 왜 많이 샀지? 야 한 5마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5마리 아니에요? 이 새끼 이래갖고 여자애가 이거 다 가지고 나가잖아. 그럼 집에다가 냉동실에 얼려갖고 노나 먹나?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존나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대체 13만 원어치의 닭이 뭐냐고. 이 새끼는 이거 진술해야 돼 경찰서에서. 뭐냐고. 아니 뭐 떡사리 추가, 그다음에 치즈볼, 파채 추가. 아, 뭐 대체 어떻게 해야지 13만 원이야. 개 같은 년. 나름의 목적을 갖고 남성에게 접근한 김 씨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기면 사전에 준비한 약물 음료, 컨디션을 주네요, 여기서는.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정신건강의학 의사 정재훈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이 피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게 별로 없는 년이에요, 이거. 오살할년. 이런 년들은 성격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게 반복될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다. 이년 사이코패스예요, 이년 이거. 근데 이런 년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고통을 느낀다. 그걸 공감을 못해요, 이 미친년들이. 예? 지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년. 이 나한테 데리고 와봐요. 뒤지게 맞아, 그냥 아주 그냥. 대갈통에 마운자루를 꽂았나? 씨발, 왜 생각을 못해? 응? 존나 열받게. 수년간 반복된 김 씨의 습성은 결국 누군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범행으로 연결된 것일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최희문 교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규범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새끼 같아요, 이 새끼 이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과 욕구가 존나 많은 년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힘으로 좀 벌어 쓰고, 지가 좀 갖고 싶은 거 지 돈으로 사고. 근데 이 년은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자꾸 닭을 14만 원씩 사달라는 거예요, 미친년이. 응? 이 년은 그냥 교도소에서 생닭을 처먹게 해야 돼요, 아주. 그래갖고 이거를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단순히 규범을 못 지키는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범죄에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2년에 이게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래도 말이에요. 철저하게 수사를 한 뒤에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경찰은 김 씨를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가지고 구속을 해버린 거예요.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AI에 질문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아이폰 그 무슨 SE인데 이거 그죠? 아니 카메라가 근데 이게 2개인 게 있고 내 건 3개거든요. 이게 뭔 차이예요? 씨발. 왜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존나 모르겠어. 남성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고의성으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 신상 공개 안 한다 그랬어 처음에. 신상 공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말이 많을 수밖에 또 없기도 해요. 신상 공개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반응 존나 안 좋잖아. 욕 뒤지게 먹었거든. 사람들 막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한다고 입장 바꿨어요. 근데 몰라. 통과될지 안 될지는. 이분이 이제 민수 씨인데, 이분은 이제 피해를 안 입었어요, 다행히. 근데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취한다고 숙취 해소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계산해 줬는데, 35,000원 찍힌 거 보고 너무 많이 사니까 좀 의아하긴 했죠. 야, 이년이 또 집에 쟁여놓으려고 35,000원어치를 산 거야. 야, 여명 808 샀으면 좆될 뻔. 마지막 분은 제가 아마 사준 숙취 해소제 때문에, 그럴 수 있네, 진짜.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 놀라기도 했고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에게. 20대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반성을 안 해, 인연이. 이 봐봐, 이 치킨 꾸러미. 미친 새끼. 그가 건넨 음료수에 감춰진 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 여기까지인데, 이게 말이 많아. 여자라서 좀 보호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명 죽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으로 봅니다. 그럼 연쇄살인이 일어난 거야. 그 연쇄살인범인데 이게 아직 뭐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대. 아니 씨발 뭐 예전에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어땠는데. 연쇄살인이고 동기를 모를 뿐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약간 죽어가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막 꿈틀거리거나 막 이렇게 좀 구역질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성폭행 도중에 목을 조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느낌이 좋대, 지들은. 그렇게 막 그 몸이 막 경직되면서 막 꿈틀대는 그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그런 식으로. 인연도 어쩌면은 먹여놓고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어. 먹여놓고. 지가 이제 뭐 올라탔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걸 내려보면서, 그랬을 수, 모르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거를 제가, 이거를 제가 한 다음 주인가 뭐 언제쯤 다음 주에 다큐 리뷰 할 때 다큐 리뷰 빼고 이걸로 해볼까요, 좀? 이게 사회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성향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향 범죄는 사회가 아직 이 제도화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성향 범죄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무슨 어떤 고등학생인가를 교생 여자 둘이서 데리고 가가지고 지네 집으로 서울까지 끌고 가서 강원도 어디 사는 애를 막 때리고 막 그래서 결국 죽은 거 알죠? 그런 사건도 여자애 둘이서 약간 그거야. 주종관계 같은, 그러니까 시녀. 그리고 그 어떤 초등학생인지 유치원 여자애 손가락 잘라와라. 막 그 여자애 고등학생 2명 있잖아. 그 미친년들. 걔네들도 주종관계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의 범행은 정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의외로. 남자들만 뭐 여자를 가스라이팅 한다, 그게 아니야.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가 그걸 몰라줘. 여성향 범죄를. 여성향 범죄가 특히 이런 거야.
친구들 사이에 무리해서의 이간질, 예? 주체 없는 욕, 주어 없는 욕 같은 거 있잖아. 뭐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미친년아 뭐 이런 거. 누군지 다 알아 주변에서 그 테두리에서는. 근데 주어가 없잖아. 너의 얘기 아닌데 이지랄 해보면 그만인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범죄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약물살인 같은 것들도 좀 약하게 봐요. 약하게 봐. 왜냐면은 남자들의 범행은 물리적일 때가 많잖아. 이게 눈에 너무 띄잖아 버젓이. 때렸어, 찔렀어, 뭐 이런 것들. 강제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남으니까 남자들의 범행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법을 만들어 가던 최초의 그 시기에 법을 만들어 가던 사람들이 다 남자기도 하니까 남자 관점이에요. 형법이. 따지고 보면은. 예. 그 뒤로 여성 범죄자들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뭐 따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다. 근데 이 여성형 범죄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이제 욕하고 뭐 비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도 이제 전과 많이 생기거든요. 모욕죄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적이 안 남는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흔적이 안 남는 거. 그런 데다가 나라가 또 씨발, 예? 요거는 사실 실제 한다고 봐야 돼요. 똑같은 조건일 때 남자가 여자가 덜 받습니다. 남자가 제값을 받고 여자는 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판사들이 좀 틀딱화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야. 왜 이게 작용하냐면은 왜 우리 옛날에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여자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야, 사회가. 애초에 그래, 심리가. 작고, 내가 만약에 씨발 맞짱 뜨면 내가 질 리가 없어 보이고 하니까 약하게 보는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약한 존재가 강력 사건을 저지른다에 대한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 거지. 그게 없진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허허님께서 호호 재밌는 이슈고요. 요지라라는 것 때문에 페미 정권 들어서고 애초에 IMF 지나오면서 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여성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발머리 파마하고 돋보기 안경에 줄 달린 거 쓰고 교정기 끼고 그런 여자분들 나와가지고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이지랄 떠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판대. 이지랄하고 있고 그런 데고잖아 지금 이 나라가.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너무 습관화돼 버렸어 사회가. 여성의 범죄에 관대한 게 습관화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 뭐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냥 방송 이렇게 족같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예. 근데 다른 방송에서는 여자 얘기를 언급도 못해. 조심스러워해. 여자라는 언급 자체를. 왜? 여자애들 지랄하니까. 나는 씨발 뻑큐나 먹으라 이거야. 그럴 바에는. 예. 알바노니까. 아무튼 2년도 이제 저기 청주 교도소 가갖고 뭐 이은혜 뭐 이런 데 옆으로 가겠죠. 2년도 이제 곧. 가면은 아유 이렇게 이쁘게 얘 존나 이쁘게 생겼어. 물론 인스타 뭐 보정이 된 거겠지만 보정도 좀 했겠지만 그래도 감안해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럼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애가 21, 22이라며. 야 그럼 거기 가서 야 씨발 뭐 오명숙 윤귀령 한미숙 요런 아줌마들이 얘 놔두겠냐? 씨벌 거? 이렇게 생겼는데? 야, 너 이년아 일로 와봐. 귀여워 이년아. 인사들 나누세요. 이거 하겠지.
바로 그냥 친절한 금자씨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거 아니요. 아, 근데 궁금하다. 대체 이 범행의 목적, 이게 뭘까? 예. 이 말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알아갈 때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론 과거의 성장 배경이 영향을 줄 수는 있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는 어제까지의 과거니까. 그 성장 배경 알 수 있어. 만약에 불우했다 쳐. 그러면 이런 가정사가 있었다. 이러고 말면 되는데, 꼭 이제 이지랄 나올까봐 겁나는 거야. 걱정되는 거야. 뭐, 어릴 때 가정학대를 당했고, 응? 불우하게 자랐고, 그래서 뭐 사회가 만든 괴물이 아닐까. 연병하지 마, 씨발. 뭔 사회는 존나 잘 굴러가고 아름다운 거야. 뭘 사회가 만들어. 뭐 불우하면 다 씨발 이렇게 해? 어? 조까. 사회는 아름답다고, 희망차고 밝아 내일이. 지랄하지 마 진짜. 드라마 좀 만들지 마, 드라마 좀. 응? 치킨을 13만 원어치를 처먹는 년인데, 어? 안 체하나? 나 아까 치킨 먹고 체했거든? 그 위생천을 3병을 때려 먹었어요. 또 먹고 싶긴 해. 야, 이거 치킨 어디 건지, 내가 만약에 치킨 회사면은, 얘네가 지금 방문 포장했거든요? 그럼 치킨, 여기 회사에서는, 치킨 가게에서 솔직히 좀 욕먹겠지만, 위치를 특정시켜버리는 거야. 대박 나겠죠? 어? 그 위치를 특정시켜버리는 거야. 약물 치킨녀가 13만 원어치 사간 곳, 뭐 이런 거 있잖아. 욕 먹겠지. 아무튼 뭐, 예, 기집애가 키도 크고 괜찮게 생겼는데 정신 문제겠지 뭐. 예. 여자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쉬울 게. 여자들은, 일반인 여자들도 막 연예인급으로 이쁘게 특출나게 생긴 애도 아닌데, 그런 애들도 연예인들한테 인스타가 와. 여자들은 그래. 또 20대 초반이잖아. 진짜 인류 최강 시기거든요. 거기 괜찮게 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씨발 소쿠리로 그냥 건져 떠, 남자를 건져 뜬단 말이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얘가. 고르기만 하면 돼. 근데 지가 먼저 DM을 한다는 거는 정신의 문제가 난 좀 있다고 봐, 얘가. 애초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 애초에 죽이기 위해 연락을 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이 사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보가 많이 안 풀려가지고, 좀 어떤 관련된 사례라든가 좀 저만의 뇌피셜이 많이 굴러갈 것 같긴 해요. 애초에 그냥 맹비난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해, 솔직히. 씨발, 맹비난 한번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이년. 맹비난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오랜만에 맹비난 부활하나? 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 그럼 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아마 얼굴 깝니다. 이미 뭐 인스타가 알려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 이제 뿌린다. 요 이제 강다구를 보여주는 게 또 어떤 이 맹비난의, 예, 맛이지 않을까요? 예. 다음 주에 이거 신상 공개 통과되나? 모르겠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얘 이름이 뭐야? 이름도 몰라, 진짜. 아니, 이름도 몰라. 야, 이 말이 되냐?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 이름 다 까줬어요. 그 갑자기 인연한테 왜 그래? 왜 익명이야, 갑자기? 김소영이야? 이 김소영 개가 파먹으련? 다음 주에 봅시다. 신상 공개 안 되면 얼굴 까지 않을까요? 예.
이거 봐봐. 처음에 21일인데 일주일 전에 예, 신상 결국 비공개.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이게 됐는데 이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검토하겠다. 유족도 신상 공개 요청했다. 2차 가해에 법적 대응한다 그랬는데 아니 씨발 그 남자애들을 왜 욕해? 아니 남자애들이 뭘 걔네 치킨 사주고 택시비 뜯긴 거밖에 없잖아. 왜 욕을 해 미친년들이. 이게 페미년들이야 페미년들. 어? 쥐약 처먹은 년들. 2차 가해를 왜 하는 거야?